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이냐? 그때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팔척귀는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던 게 봉인된 진실, 100년 전의 비극. 최원우의 저택 깊숙한 곳. 먼지가 두껍게 쌓인 서재는 오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낡은 목재의 냄새와 촛불의 희미한 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서한 위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는데 바로 고조부 최길상이 쓴 광화문집이었습니다. 이정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세월의 바랜 종이 위에 글자들이 촛불 아래서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100년 전 연종대왕의 과오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이정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연종은 피난 중 적군의 추격을 받자 용담골 사람들을 적의 미끼로 내주었습니다. 백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만 살아남으려 했던 것입니다. 더욱 비열한 것은 충직한 신하 한 무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무관은 백성들을 구하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반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정이 책장을 넘기는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믿고 따랐지만 결국 버려졌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용담골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전쟁의 참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백성을 저버리고 자신만 살기 위해 저지른 계획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최원우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이정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이냐? 최원우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철이 옆에서 주먹을 꽉 쥐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탈척기는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던 게다.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00년 전 용담골의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혹독한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피난민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연종대왕은 적군의 추격을 받자 비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담골 백성들을 미끼로 던져주어 적군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적군의 칼에 쓰러져 갔습니다. 그 중에는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들과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충직한 무관이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전하, 이들은 무고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종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무관이 끝까지 백성들을 지키려 하자 연종은 그를 반역자로 몰아갔습니다. 무관은 마지막 순간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임금의 도리란 말이냐. 하늘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무관의 억울한 죽음과 무고한 백성들의 원한이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그 엄청난 원한의 에너지가 바로 팔척귀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저주가 하나의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강철은 그 참혹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역사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과 최원우 집안은 표면적으로는 왕실에 충성하는 척하며 진실을 감춰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압 책임자였으면서도 오히려 충신 행세를 하며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이정이 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지켜야 할 백성들이 과거에 이런 참혹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윤검날이? 말이 안 된다. 한번 잡아먹은 훈령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 일부러? 대체 왜? 더 빼앗겼다.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구나. 궁궐 한편의 어둠 속에서 윤갑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눈동자는 혼이 나간 듯 흐릿했습니다. 팔척귀에게 붙잡혔던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갑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허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여리와 강철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리가 강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강철이 자연스럽게 여리를 보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왕 이정이 강철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강철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 여리의 사랑, 모든 사람들의 존경까지도 말입니다. 윤갑의 가슴속에서 질투와 원한이 끌어올랐습니다. 그의 입에서 절망의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 빼앗겼다. 그때 풍산이 윤갑에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거라. 풍산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윤갑의 원한이 강철을 약화시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산은 곧바로 예조판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의정도 죽고 그 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 대감께서 그 높은 자리에 오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요. 다만 예조판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의 이성을 흐렸습니다. 검서관 윤갑놈만 끌어내주시면 돼요. 예조판서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강철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예조 판서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검소관 나리,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소? 강철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뭐지? 예조 판서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곁에서 애쓰시는 분인데 저희 예조가 그 고마움을 한 번쯤 표해하지 않겠습니까? 강철이 여전히 경계하며 답했습니다. 예조가 갑자기 고마움이라. 예조 판서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하, 뭐 별건 아닙니다. 궁안이 요즘 너무 삭막하잖소. 작은 저녁상 하나 마련했습니다. 조용히 함께 식사라도 하시죠. 예조 판서가 살짝 웃으며 다가와 귓말하듯 말했습니다. 사람이 속이 꽉 차도 한 번쯤은 따뜻한 밥을 먹어야 숨이 쉬어지지 않겠소? 그 순간 강철이 갑자기 심장 부위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윤갑의 원한과 질투가 강철에게 전해지면서 그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안에서 짓누르고 있다. 강철의 바람 기운이 흐트러졌고 경기석의 빛마저 희미해졌습니다. 강철이 예조 판서와 함께 궁 밖으로 나간 후 여리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멀리서 윤갑을 발견했습니다. 윤갑이 허공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여리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팔척귀의 이상한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차근차근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귀가 지금까지 잡아먹은 홀령은 한 번도 놓아준 적이 없었는데 유독 윤갑나리만. 여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귀가 왜 윤갑만을 살려서 보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이 시점에 윤갑이 돌아왔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여리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윤갑나리를 일부러 놓아준 거였어. 바로 그때 멀리서 궁궐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여리는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팔척귀의 뜨거운 기운이 궁궐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팔척귀가 윤갑을 풀어준 것은 강철을 약화시키고 그 사이에 진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강철을 궁 밖으로 떼어놓고 자신들과 원자마마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여리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팔척귀의 진짜 목적은 원자마마야. 바로 그때 궁궐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팔척귀가 원자마마를 노리고 궁으로 향한 것입니다. 차가운 기운이 궁궐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고 불길한 예감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가섭스님의 다급한 외침이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자마마 처소다. 여리와 이정이 급히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궁궐 안은 팔척귀의 뜨거운 기운으로 가득했고 내관들이 하나둘씩 기절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마치 끔찍한 악몽을 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자마마의 침소 앞에는 가섭스님이 필사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팔척귀의 강력한 기운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는다. 가섭스님이 간신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자마마의 침소에는 어린 왕자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작은 몸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침상 구석에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눈, 또 나를 보고 있어. 원자마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팔척귀의 그림자가 창호지를 스르르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천천히 원자마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공기가 점점 더 뜨거워졌고 방 안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촛불들이 하나씩 더 큰 불길로 커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붉은 눈동자 2개가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은 100년 동안 쌓인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섭스님이 모든 힘을 다해 팔척귀를 막으려 했지만 팔척귀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스님의 몸이 점점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마마의 얼굴 위로 팔척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린 왕자의 운명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붉은 눈동자가 더욱 밝게 빛났고 팔척귀의 차가운 손이 원자마마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과연 누가 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강철은 궁 밖에서 떨어져 있었고 여리와 이정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가섭스님 혼자서는 팔척귀의 100년 된 원한을 막아낼 수 없어 보였습니다. 궁궐에 절망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팔척귀의 100년 된 원한이 마침내 왕실의 핏줄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연종대왕이 저지른 죄가 이제 그의 후손에게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 팔척귀의 원한, 그리고 더 강력해진 팔척귀, 그와 맞서는 강철. 다음 회에서 강철과 여리는 팔척귀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방극장의 인기를 사로잡으며 운명의 순간으로 향해 가는 귀국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9시 55분에 SBS에서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